네, 안녕하십니까. 이차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11월 12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모처럼 만에 탄력적인 반등이 나왔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진단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전략을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찌됐든 현재 오늘 반등이 나옴에 따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이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을 했다는 건데, 이러한 모습은 낙폭과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그동안 시장을 선도 주도로 해왔던 양대 테마주들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중 2차 전지는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들, NFT나 또는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좀 주춤되는, 종목별로 편차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소 흔들리는 그런 모습,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점과 관련돼서도 전술적 차원에서 현재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아무리 그 종목이 좋고 그 종목의 대장주를 하더라도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현재 부담이 된다 하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속에 있는 종목이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개장주에 상당히 좋았지만 오늘 같은 날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그 종목을 쫓아가면서 추가 매수할 것까지는 없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진단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럴 반면에 새롭게 추천드렸던 위메이드는 조금 다르긴 하죠. 위메이드는 그런 정도로까지 많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갖고 있는 물량은 다들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이 종목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결심도 가능했던 대상이었다는 거고, 반면 다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매도 또는 보유 관점으로, 어쨌든 뭐 매도하시는 매도하신 분대로, 보유하신 분은 보유하신 분대로 그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런 정도로 진단을 하는데, 이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종목이라는 것이죠. 일단 그건 그거고요. 지수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반등은 어떤 특별한 모멘텀 내지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것은 전혀 아니죠. 나스닥이 조금 반등이 나왔고 우리나라가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에 따라 나타난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다른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종합지수는 3,000포인트, 조금 더 나간다 3,05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만 기대된다는 정도의 시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연말 내지 연초라고는 특수한 시점을 맞고, 또 현재 삼성전자의 추이가 나쁘지 않으니 그와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또는 순간적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상황에 나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수 상승세가 연장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종합지수가 3100, 3200 갈 그럴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문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관점이고요. 또 중기, 장기적 추세를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이머징 마켓으로 여전히 긴축과 관련된 시장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상황에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해 나간다는 거죠. 내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나아지거든요. 현재 그러한 수순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현재 기초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소화를 하려면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린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그런 정도 보고요. 그런 상황임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시장 판도성의 특징과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점검을 좀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날이겠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위메이드 말씀드렸죠. 위메이드가 게임 시장 산업, 게임 시장 내지 게임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상당히 큰 변화가 위메이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핵심을 짚어선 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우리 종목들을 다각도로 한번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카카오뱅크와 또 카카오페이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거 치면 참 네이버는 참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억울한지, 얼마나 억울한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역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도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의 물가입니다. 코 CPI,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코 CPI는 4.6%로서 현재 거의 30년 내 최고치 수준까지 이제 나왔다는 건데요. 이것도 모자라서 7%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긴축이 강화될 소지가 높다는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은 우리 증시에 상당히 압박 요소가 됩니다.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서 미국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4%나 올라갔다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관해서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건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랬을 때 만약에 반도체주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낙폭과대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겁니다만은, 하지만 우리는 낙폭과대 원래 갖고 있었던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 갖고 있으라고 했는데요. 테스라나 또는 뭐 그런 종목들이죠. 동진세미캠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 현재 그런 물량을 갖고 계신 분 갖고 계시되 새롭게 매수하실 그럴 분들은 당연히 하나마이크론이라고 제가 수차례 수십 차례 강조했을 겁니다.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신고가죠. 현재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몇 번째 설명을 드린 바 있어는 잠깐 그 차트를 보시도록 하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신고가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실적 기반이 기존 디램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장기 성장성과 관련돼서 자회사를 통해서 초고속 충전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현재 하나마이크론은 그 주가 흐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년 중 3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내년까지 본다면 4만 원 내지 5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이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지 말고 추세적으로 계속 끌고 가면 된다는 그런 논지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논지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자, 또 한 가지 특별할 만한 것은 미국의 제2의 테슬라라고 해서 전기자동차 업체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업체 이름이 리비안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연속 급등을 하면서 이미 GM이나 포드의 시총을 거의 50% 이상 능가할 정도로까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2차 전지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 이렇게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따지면 2차 전지 및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주들이 각광받고 있는 그런 흐름과 그 맥락이 같다는 측면에서 리비안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시 물가 문제가 됩니다. 10년물 국제금리가 1.5680%로서 다시 오름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WTI 가격이 0.31%, 81.59%, 아직은 밋밋하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DXY입니다. 95.25.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물가와 조만간에 테이퍼링이 강화되고 또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기화된다는 것, 그 부담이 금리 인상은 달러 가치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WT, 즉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내려갔죠. 1179원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이미 알고 있는 악재니까
현재 외환 시장도 또 주식 시장도 조금씩 적응을 해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 잠깐 자막을 지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다발로 쌍끌이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현물, 또 거래소 코스 양시장 모두 이른바 삼각 순매수하는 전형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규모도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긍정적이다 하는 건데요. 하지만 베이시스가 좋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주로 빅 차익 쪽의 프로그램 매수 위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 매수도 거의 80%까지는 안 되네요. 대략 한 70% 약간 넘게 금융투자가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추세가 담보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전형적인 전형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낙폭과대상 반등 나올 때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화려하게 또는 정신없게 올라가죠. 자칫 이런 장세에 전반적인 흐름에 어떤 복잡한 빠져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원래 내가 했던 그 취지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화려한 반등에 녹아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대형주와 중소형 동시다발을 반등을 했고요. 낙폭과대주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추세를 담보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자,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무차별로 상승한 것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바이오는 아레포트 리차드 양의 포트폴리오는 뜻인데요. 저는 계속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관점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괜찮아요. 위치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추세적으로 단기가 아니고 추세적으로 단기를 하실 분들은 전혀 손대지 마십시오.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까요? 이건 좀 그 빼고요.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도테마 2차전지 약간 주춤됐고요. 자, 그 중에 자이언트, 웨이메이드, 다날 이런 종목들이 선도력의 순서를 맞춘 웨이메이드 상당히 웨이메이드 또 현재 자이언트 스텝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뭡니까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종목도 선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 종목이 있죠. 후보 종목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이콘 텐트리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걸 오늘 탄력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지 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이제 후보 종목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해당 신기술 테마 선도주는 아프리카 TV가 있죠.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은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현재 두 번째 주제 위메이드에 대해서 위메이드 차트를 올려놓고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또 오늘 같은 날 지수가 반등하는 날은 고꾸라질 소지가 좀 있는 그러한 위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호재가 있기는 있었죠. 이제 미래의 전설 4 지금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무려 13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게임 자체 그 얘기는 현재 지금 신기술이 접목됐다라고 하는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게임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게임 자체의 그 경쟁력이 아주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점 좋고요. 그리고 게임 시장 내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내용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P2W는 Play to Win 게임을 하면 이기려고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원래의 게임의 목적이었다는 건데 최근 게임의 이용자들은 이기는 것 게임을 즐기고 이기는 것도 그런 것이지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P2 on
P2on이라고 하는 P2E라고 하죠. P2E 또는 플레이 투 on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게임의 목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게임은 즐기고 또 즐기기 위해서 이긴다는 개념으로 게임을 했었다는 건데 그 개념에서 탈피를 해서 게임을 즐기면서 동시에 돈을 번다는 개념 P2E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P2E의 개념을 주창하고 선도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전 세계적 관점에서도 위메이드가 선도자다 하는 거죠. 선도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한 변화, 이건 NFT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했죠. 어떤 특정 디지털 파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한다. 일종의 등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우리나라 게임은 대부분 MMORPG 게임, 다중 역할 수행 게임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종주국입니다. MMORPG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임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 아이템은 우리의 법률 규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템의 소유권은 이용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것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권을 매매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본의 틀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체 불가 토큰을 이용해서 그 아이템을 사고 팔고 하는 식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소유권은 게임사가 아니고 이용자가 갖게 된다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깔려 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체적으로 그 NFT와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거죠. 각자 게임 그 자체가 굿즈 상품이 된다는 거. 게임 그 자체가 상품이 되고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그 아티스트들의 IP 지적 재산권 전부 다 상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 그림이나 말이나 일단 글씨나 시그니처나 다 이게 상품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굿즈도 갖게 되고 또 자체 게임과 관련된 그 아이템을 유통하는 데 필요한 코인 같은 것도 게임 내에 코인도 있고 게임 밖에 현실 세계의 코인도 있습니다. 코인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가 필요합니다. 그 한꺼번에 갖춰야 되거든요. 하나의 조그만한 그쪽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는 건데 현재 신규 기술을 전부 다 커버하는 기술력이 있어야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여태까지 없었던 생태계입니다. 이런 데에서 큰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 시장 판도 변화와 관련돼서 어제 갑작스럽게 NC소프트가 상한가 들어간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NC소프트 오늘은 약간 내려갔습니다만 지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제 상한가 친 이유는 그거죠. NC소프트 원래 리진지나 불소라고 하죠. 블랙 앤 소울, 블레이드 앤 소울. 현재 신규 리진지 W도 나오긴 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추이는 썩 좋지 못했고 지난 3분기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될 정도로까지 상당히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를 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NC소프트가 신기술 NFT를 접목시키고 또 블록체인을 접목시켜서 그쪽 세계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그 전망만으로 이렇게 상한가, 이 크고 무거운 비싼 NC소프트가 이렇게 상한가를 쳤다는 거죠. 그만큼 이쪽 이슈가 상당히 뜨겁고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 밀린 것은 지수 때문에 밀린 것이지 현재 그 테마가 그 재료가 소진됐기 때문에 생명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 TV에도 그렇고요. 컴투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 뭐 카카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웬만하면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지수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그런 거 관계없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도 그 게임이 얼마만큼 그 위력이 그 게임이 아니라 그
뭡니까 테마가 얼마만 그 위력이 강한지 이 점에 대해서 메타버스 설명드렸을 때 그런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이 테마는 수명이 길고 상당히 강력하며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흐름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수시로 생긴다는 그런 관점으로 맥을 같이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MMORPG 다중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초창기 게임은 리니지 게임이죠. 그 MMORPG 게임의 원주 국가이며 현재까지도 초대 강국입니다. 특히 MMORPG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 판매거든요. 아이템. 그 아이템은 NFT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 NFT가 접목되는 그런 환경은 한국이 가장 잘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위메이드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메이드 게임상 미르의 전설 4에서 제시되고 있는 건 흑철이라고 하는 아이템인데요. 10만 개를 채굴을 하게 되면 드레이코는 게임 내의 코인입니다. 그래서 한 개를 준다는 것이고 그 드레이코 한 개는 현실 세계에서의 가상 화폐입니다. 자체 화폐죠. 위믹스라고 합니다. 위믹스 한 개로 바꿔준다는 거고 그 위믹스는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게임을 하면서 그 흑철을 모으면 결국 돈이 된다는 개념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NFT라고 하는 개념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더불어서 NFT라는 개념이 접목돼야 된다는 것을 이 흐름상 한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이템이 지금도 미래 전설에서 지금 현재 지금 제공되고 있는 아이템이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추가적으로 90개 정도 더 제공됨에 따라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현재 그 아이템과 관련된 모멘텀이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게임 미래 전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 즉 현재 지금 위믹스는 현재 그 위미디어 갖고 있는 자체 현재 그 가상화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믹스 플랫폼 관련해서 다른 게임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2020년도까지 100개를 만든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속력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른 파괴력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어쨌든 이런 현상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게임사한테도 이러한 생태계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겠다는 것도 실제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를 통해서 신규 이용자의 저변이 무한대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전 세계 이미 170개국의 미래 전술 4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도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용자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그리고 현재 거래 수수료가 또 생긴다는 것이죠. 아이템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제공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수수료가 또 엄청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새로운 생태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그에 따른 수입원이 생긴다는 차원에서 전혀 다른 어떤 공간과 그리고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위메이드가 다 밀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너무 많은 물량을 잡기는 좀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는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매수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실상 현재 게임 업계를 주도하는 선도주,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마가 볼 때 항상 주도주부터 먼저 아무리 많이 올라갔어도 주도주부터 먼저 공략하는 것도 요령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환으로도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뭐 기존 종목들 간단하게 보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원래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뭐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통틀어서 조목조목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나 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SKC인데요. 약간 실망스럽죠. SKC. 근데 대형주로서는 SKC가 다른 종목과는 달리 거의 안 빠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날 부각되기는 어렵죠. 오늘 같은 날은 LG전자나 마케터 등등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SKC는 빠진 게 없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대형주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순서가 아닌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그냥 밀린 것이다.
그 SKC 갖고 있는 의미는 여전히 그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잠깐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SKC 그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원래는 이런 자료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재구축되고 있다는 건데 아마 SK그룹 전체와 관련돼서 보면 음극재 실리콘까지 하기로 했으니 구체 소재 쪽으로 이익을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뿐만 아니라 전고체용 양음극재 소재까지 현재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SK는 기존 실적이 탄탄하고요. 그 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석회석 라이믹스 등 현재 새로운 소재를 통해서도 상당한 기존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담보되어 있는 어느 정도는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외에도 또 중요한 것은 글래스 기판이죠. 내년부터 양산 체계를 그것도 미국에서 구축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이 모든 것을 배터리 데이 한 2달 전에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요약 제시가 된 바 있었죠. 그 당시 해당 CEO는 해당 설명하는 담당자는 SKC가 궁극적으로 시가총액이 지금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가 30조 원 정도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2025년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한 3년,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얼마입니까? 16만 원대, 17만 원대 거의 한 8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5년까지가 아니더라도 내년까지만 한다면 30만 원 정도까지는 너끈히 갈 만한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내용을 통해서도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신뢰도 상당히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돼서 그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뚝심 잃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시기 바라고 약간 주가가 탄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잠깐 보도록 할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언젠가부터인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지난 9월 달부터 주가가 11월 달까지 2개월 동안 조정을 좀 받은 것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흐름도 좀 불리하게 움직였었고 또 악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머크도 모자라서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해서 시판한다는 것 때문에 그 모더나 즉 현재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삼성전자 상당히 밀접한 업체가 모더나의 CMO를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것이 이제 악재가 된다는 것으로 빠졌다는 건데 사실 모더나에 대한 의존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낙폭이 이런 정도 생긴 것은 그에 따른 지나친 과민 반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세적으로 큰 문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장이 현재 제3공장까지 풀 가동되고 있고 제4공장도 지금 현재 2022년 말부터 내년부터죠. 가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수주 받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만 6번째 수주 확대가 정정될 정도로까지 해서 수주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수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현재 트랙 레코드 축적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트랙 레코드가 특히 이와 같은 CMO 업체 또는 현재 반도체로 따진다고 한다면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 트랙 레코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얼마만큼 원활히 또 크게 그 수주를 받고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주 또는 그것이 확대되는 그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스는 그 흐름에 초창기에 와 있고 그 흐름이 조금씩 그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며 결국 궁극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스는 반도체의 파운드리의 제1 업체인 TSMC, 반도체 TSMC처럼 바이오계의 위탁 생산업체로서 바이오계의 TSMC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다. 그런 관점으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진화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비록 80만 원대이지만 궁극적으로 100만 원 넘어 20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정도이다는 건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몇 번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상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 저 네이버를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보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이런 정도로 꽤나 탄력도를 반등에 나왔는데 이들의 시총 합계가 오늘부로 50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를 그 종목 분야별로 평가를 할 때 기존에 있는 현재 그 증권가에서 평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화면상 자막상에 보면 왼쪽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왼쪽 부분에 있는 기존 서치 플랫폼 부분 또 온라인 쇼핑 부분 기타 등등 쭉 나가는데요. 했을 때 대략 한 78조 원 주가를 봤을 때 적정 주가 47만 5천 원 정도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핀테크 분야입니다. 핀테크에 대한 증권가에서의 평가는 불과 3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가 하고 있는 이른바 핀테크 사업이 전반 토탈 50조 넘게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 및 네이버 페이 전반을 합친 이른바 네이버의 핀테크 분야가 불과 3조 원 정도, 즉 현재 지금 카카오의 핀테크에 비해서 거의 17분의 1 정도의 평가받게 되지 않느냐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카카오페이나 뱅크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네이버 페이도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카카오에 비해서는 약간 처집니다. 그래도 아무리 나쁘게 본다 하더라도 보수로 본다 하더라도 네이버 그 카카오 핀테크의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는 최소한 되거나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가치는 최소한 15조 내지 적당하게는 20조까지 평가받아야 될 그 분야가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3조밖에 평가받고 있지 않다 하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핀테크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재 바깥으로 분설한다든가 상장을 받으면 시장 자체에서 그 하나하나씩을 평가해서 그렇게 올려줄 텐데 지금 네이버가 다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평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다른 기존에 있는 주 사옥에 묻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부분이 나중에 재평가되는 수순이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현재 겉으로 봤을 때 단기로 봤을 때 더 탄력적으로 보이는 카뱅이나 카카오페이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히 네이버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 외에 뭐 클라우드라든가 AI라든가 기타 등등 또 뭡니까 메타버스와 관련된 제페토 같은 이런 것도 웹툰이나 또 이런 거 또 웹소설 기반 이런 모두를 다 따진다 했을 때 현재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네이버의 숨은 가치는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느리긴 하지만 걱정할 이유 전혀 없고 또 장기적으로 다시한테 몰려준다는 관점에서 두 가지 정보를 제시해드린 것은 삼성전자 하나 하고 네이버 딱 두 종목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계속 밀고 나가시고 답답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게 답답하면 장기 종목, 장기 투자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당장에다 빼시고요. 장기로 보실 분들은 무조건 삼성전자와 그리고 네이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